선배, 진짜 혼자 들어가실 겁니까? 다 해고시킨다는데도요? 새벽 4시 50분. 텅 빈 평택 반도체 공장 정문 앞. 수만 명의 붉은 띠가 뿜어내는 확성기 소리가 아침 공기를 찢어 발기고 있었습니다. 다들 영업이익의 15%, 1인당 6억 원의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라인을 멈춰 세웠죠. 안 들어가면 하루 30만 원을 주겠다. 들어가면 배신자로 낙인 찍어 회사에서 내쫓겠다며 서슬퍼런 협박이 쏟아지던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살벌한 인파를 뚫고 묵묵히 방진복 지퍼를 올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25년을 하루같이 기계 앞을 지켜온 50대 파트장 김정도 씨였죠. 국가 경제가 멈출 위기 속에서 진짜 노동자의 피땀 어린 헌신이 빚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그 충격적이고도 가슴 먹먹한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삐빅! 출입증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그리고 서늘하게 울려 퍼집니다. 평소라면 교대 근무를 마친 야간조와 막 출근한 주간조의 발소리,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발 디딜 틈 없어야 할 탈의실이 마치 숨을 죽인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합니다. 그 적막감이 너무나 날카로워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공기마저 시리게 느껴집니다. 텅 빈 복도를 걸어 제 이름표가 붙은 낡은 사물함 앞에 가만히 섭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파트장 김정도, 25년입니다. 20살 앱된 청년이 반백의 중년이 되기까지 제 청춘과 맞바꾼 이 이름 석자가 오늘따라 유독 천근만근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습니다. 사물함 문을 여는데 바로 옆 벽면에 거칠게 휘갈겨 쓴 붉은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파업 불참자 명단 작성 중. 합의금 분배에서 영구 제외. 배신자는 끝까지 간다. 누군가 오늘 새벽 몰래 들어와 붉은색 매직으로 꾹꾹 눌러쓰고 간 모양입니다. 글씨체에서 뚝뚝 묻어나는 살기와 저기가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아마 저 끔찍한 문구를 보고 마지막까지 갈등하던 후배들 수십 명이 굳은 얼굴로 발길을 돌렸을 겁니다. 다들 두려운 거겠죠. 나중에 회사가 정상화되고 저 4만 명의 노조원들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소위 배신자로 낙인 찍혀 왕따를 당하고 진급에서 누락될까봐 겁이 나는 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그 붉은 글씨를 등지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이 하얀 방진복을 꺼내 입고 지퍼를 목 끝까지 단단히 올려 채웁니다. 에어샤워기에 거센 바람을 맞으며 클린룸 안으로 들어섭니다. 반도체 공장 특유의 화학약품 냄새와 차가운 무균 공기가 코끝을 훅 찌르고 들어옵니다. 처음 이 공장에 발을 들였던 25년 전에는 이 냄새가 너무 독해서 숨쉬기조차 답답했는데 어느새 이 냄새를 맡아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고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오른손 검지 끝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문득하게 잘려나갈 뻔했던 깊은 흉터가 훈장처럼 남아있습니다. 15년 전 밤샘 라인 점검 중에 예고 없이 작동한 기계 틈에 손가락이 끼어버렸던 날 생긴 상처입니다. 피가 철철 흐르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날 밤 생산 중이던 수만 장의 반도체 웨이퍼가 한순간에 고철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을, 그 손실이 수백억에 달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중앙 제어 모니터 앞으로 다가갑니다. 메인 전광판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헉 하고 헛숨을 들이켭니다. 현재 라인 가동률 38%. 제 두 눈을 의심하며 모니터를 거칠게 닦아봅니다. 25년 동안 이 거대한 공장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동안 가동률이 90% 밑으로 떨어지는 건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38%라니요. 이건 공장이 반쯤 죽어 시체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밖에서 붉은 조끼를 입고 머리띠를 두른 채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있는 그 4만 명의 빈자리가 이렇게 잔인하고 소름 끼치게 현장의 숨통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두꺼운 방음 유리를 뚫고 노조위원장의 확성기 소리가 희미하지만 날카롭게 꽂힙니다. 영업이익의 15%를 당장 성과급으로 지급하라.
1인당 6억이다. 우리가 라인을 멈추면 삼성도 무너지고 대한민국 경제도 무너진다. 그들은 18일 동안 라인을 세워서 회사에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입히면 결국 버티지 못한 회사가 무릎을 꿇고 자신들 통장에 6억 원씩을 꽂아줄 거라 굳게 믿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파업 현장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만 있어도 하루 30만 원의 투쟁 일당이 나온다며 낄낄거리던 어느 젊은 조합원의 비웃음이 귓가를 맴돌아 주먹이 꽉 쥐어집니다. 저는 텅 빈 라인을 홀로 걷습니다. 평소라면 최소 40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매달려야 간신히 돌아가는 이 거대한 초정밀 라인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반 3명뿐입니다. 기계들이 토해내는 굉음 사이로 당장이라도 에러 경고음이 울리며 전체 라인이 멈춰설 것만 같은 지독한 공포가 밀려옵니다. 선배님, 제발 그냥 나오시죠. 다들 파업하는데 왜 선배 혼자 독박을 씁니까? 그러다 진짜 혼자 잘립니다. 오늘 새벽 정문 출입구를 막아선 채 제 팔을 강하게 잡아 끌던 아끼는 후배의 잘박한 목소리가 뇌리를 스칩니다. 네, 저도 압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저 철문을 열고 나가서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으면 편하다는 것을요.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무릿속에 숨어 있으면 최소한 배신자라는 끔찍한 주홍 글씨는 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 위태로운 기계 앞에 결코 떠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라인이 가동을 멈추고 18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순간 25년 동안 이 공장에 나사 하나, 칩 하나를 대며 피땀 흘려온 수백 곳의 이름 없는 협력사들이 당장 내일 줄도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하청업체에서 한 달 200만 원 남짓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수천 명의 가장들. 1인당 6억이라는 성과급은 평생 꿈도 꿔본 적 없고 당장 다음 달 공장 대금이 끊기면 온 가족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하는 그 진짜 노동자들의 간절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상처투성이인 뭉툭한 손가락으로 가동률이 뚝뚝 떨어지는 모니터에 차가운 유리를 가만히 쓸어내립니다. 밖에서는 4만 명의 귀족 노조가 국가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들며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차갑게 식어가는 공장의 심장에 억지로 심폐소생술을 하듯 단단히 두 발을 딛고 섭니다. 어떻게든 제 목숨을 깎아내서라도 이 라인만은 살려내야 합니다. 휴대폰 진동이 적막한 통제실 안을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성진정밀 박종철 사장. 20년 전 제가 평택 라인 막내 시절부터 부품을 대주시던 분입니다. 땀에 젖은 장갑을 서둘러 벗고 전화를 받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호탕하던 형님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 선 사람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제 귓가를 처참하게 때립니다. 정도야. 우리 애들 다음 달 월급 못 줄 것 같다. 순간 숨이 턱 막힙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너희 라인이 멈춰서 납품이 끊겼잖아. 창고에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은행에서는 대출금 갚으라고 매일 독촉 전화가 온다. 형은 이제 한도 끝까지 다 끌었었어. 정도야. 너희가 여기서 하루만 더 멈추면 우리 공장 식구 30명 전부 길거리에 나앉는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는 애들이 태반이야. 두꺼운 방음창 너머로 다시 위원장의 확성기 소리가 넘어옵니다. 우리의 정당한 권리 45조 성과급을 쟁취하자. 박 사장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는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 통장에 6억씩 꽂아달라고 저렇게 소리치는데 우리 애들은 한 달 200만 원 받고 밤낮 없이 쇳가루 마시며 일한다. 그 푼돈마저 끊기게 생겼어.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하청업체 사람들 목숨값이 얼마나 처절한지 알기나 하냐. 전화가 끊기고도 저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밖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파업 일당 30만 원을 챙겨가는 저들의 이기심 뒤편에는 30명의 가장과 그 가족들의 생명줄이 맥없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 합니다. 제가 쓰러지면 박 사장님 네 30명도 다 같이 죽는다는 생각에 억지로 찬물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다잡습니다. 이 약물고 밤을 새우며 기계와 씨름하는 시간만이 무겁게 흘러갑니다. 파업이 4일째로 접어들던 날 오후였습니다. 텅 빈 탈의실에서 교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내부 메신저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알림음이 1초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옵니다. 그때 밖에서 파업 대열에 합류했던 후배 녀석 하나가 사색이 된 얼굴로 탈의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숨을 헐떡이며 제 눈앞에 자신의 휴대폰 액정을 들이밉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지금 밖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포털사이트 연예 뉴스도 아니고 사내 커뮤니티 한가운데에 버젓이 올라온 사진 한 장. 에메랄드빛 파란 바다, 바람에 흩날리는 야자수, 그리고 최고급 리조트의 푹신한 선베드. 그 위에 선글라스를 끼고 화려한 셔츠 차림으로 여유롭게 칵테일 잔을 들어 올리고 있는 한 남자. 바로 파업을 주도한 노조 위원장 최승호였습니다. 사진 밑에 달린 짧은 글귀가 제 이성을 완전히 끊어놓고 맙니다. 영혼 충전 중. 동지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4만 명의 조합원들에게는 회사 출입문을 봉쇄하라고 지시해놓고 숨이 턱턱 막히는 뙤약볕이 내리쬐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목이 터져라 구호를 외치게 만들어 놓고서 정작 그 투쟁을 이끌어야 할 대장은 비행기를 타고 태국 파타야로 몰래 출국해 초호와 바캉스를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노조비로 추정되는 피 같은 돈을 물쓰듯 쓰며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현지 교민의 구체적인 목격담까지 실시간으로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하루 종일 투쟁을 외치다 땀 범벅이 된 채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노조원들은 그야말로 멘탈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가 18일 일당 포기하고 욕먹어가며 이러고 있는데 위원장은 태국에서 칵테일 빨고 있다고? 이게 진짜냐? 위원장이 우리를 방패막이로 쓰고 도망갔다. 메신저 댓글창은 순식간에 수만 개의 분노 섞인 절규로 도배됩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화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습니다. 창밖을 내다봅니다. 확성기에서 쩌렁쩌렁 울리던 선동적인 노동가가 갑자기 삐익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기괴하게 끊어집니다. 안상 위에 서 있던 노조 간부들이 당황하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고 웅성거리고 그 아래 앉아있던 수천 명의 붉은 조끼들이 일제히 휴대폰을 쳐다보며 분노로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붉은 머리띠를 거칠게 풀어 아스팔트 바닥에 짓밟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고 동료들의 밥줄을 끊어가며 권력을 휘두르던 귀족노조의 추악한 민낯이 그 얄팍한 위선이 전 세계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폭풍전야처럼 고요해진 공장 앞마당에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분노의 해일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분노의 불길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갑니다. 밖에서 들려오던 노조의 스피커 소리가 완전히 멎은 지 불과 2시간 만입니다. 제 스마트폰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립니다. 이번에는 사내 메신저가 아니라 뉴스 속보 알림입니다. 애정을 켠 순간 화면에 뜬 굵은 헤드라인을 보고 저도 모르게 헛숨을 들이켭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긴급 브리핑. 국가경제 볼모로 잡은 파업.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통제실 구석에 있는 TV 모니터를 황급히 켭니다. 장관이 직접 단상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은 노조 내부 구성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400만 국민 주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 얽혀있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같은 글로벌 반도체 위기 상황에서 이런 무리한 파업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 불법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단호한 목소리가 텅 빈 통제실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동안 개별 기업의 노사 문제라며 한발 물러서 있던 정부가 위원장의 파타야 유흥 사태로 완벽하게 명분을 잃은 귀족노조를 향해 마침내 무관용의 철퇴를 빼든 겁니다. 장관의 브리핑이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4만 명이 빽빽하게 앉아있던 아스팔트 광장이 순식간에 썰물 빠지듯 텅텅 비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붉은 조끼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깃발은 꺾인 채 버려져 있습니다. 이딴 위선자 도저에 내 인생 안 건다! 누군가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두꺼운 유리창을 넘어 여기까지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단 하루 만에 노조 탈퇴 신청자가 2만 명을 본물 터지듯 넘어섰다는 소식이 사내 게시판에 뜨겁게 달굽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업 인원이 대거 이탈하고 조합이 와해되었다고 해서 당장 무너진 라인의 가동률이 마법처럼 복구되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여전히 38%에 머물러 있는 모니터를 보며 핏발 선 눈을 비벼냅니다. 박종철 사장님네 공장 식구들을 생각하면 1분 1초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앙 제어 모니터에 갑자기 시스템 재조정 중이라는 팝업이 뜨더니 경고를 알리던 붉은색 화면 전체가 안정적인 푸른색으로 확 바뀝니다. 선배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가동률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 곁을 핏기 없는 얼굴로 지키던 막내 녀석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거의 비명을 지릅니다. 제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38%였던 가동률이 50%, 70%, 90%를 넘어 순식간에 100% 풀가동 수치를 찍어버립니다. 처음엔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라인이 돌아간단 말입니까? 그때 본사 비상대응팀에서 긴급 사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전 임직원에게 알립니다. 현재 시간부로 평택 공장의 미가동 물량 전체를 최첨단 무인 자동화 라인으로 100% 전원하여 대체 가동합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글로벌 고객사들에게 공식 통보 완료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손털이 쭈뼛서고 소름이 쫙 돋습니다. 우리 기업이,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귀족 노조의 얄팍한 오만함을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4만 명의 인력이 멈춰 세운 거대한 빈자리를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초정밀 AI 로봇들이 단숨에 메워버린 겁니다. 투명한 유리창 너머로 새롭게 불을 밝힌 무인 라인을 바라봅니다. 거대한 로봇 팔들이 단 1초의 오차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부드럽고 완벽하게 움직이며 반도체 웨이퍼를 찍어내고 있습니다. 피곤해하지도, 떼약볕 아래서 불평하지도, 수십조 원의 성과급을 내놓으라며 국가를 협박하지도 않는 저 완벽한 기계들의 향연. 불량률 0.001%라는 인간의 손으로는 감히 도달할 수조차 없는 경이로운 숫자가 모니터 위로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야, 이거 완전 끝난 거 아닙니까? 쟤네들 이제 무슨 수로 회사를 협박합니까? 막내가 눈물을 훔치며 통쾌한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맞습니다. 위원장이 단상 위에서 주먹을 흔들며 반도체는 인간의 섬세한 손길이 아니면 절대 못 만든다 며 회사의 순통을 쥐었다고 착각했던 그 오만방자한 헛소리가 K반도체의 진짜 실력 앞에서 처참하게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다시 휴대폰이 울립니다. 박종철 사장님입니다. 아까의 갈라진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른 숨 넘어갈 듯 벅차오른 목소리입니다. 정도야, 본사에서 방금 연락 왔다. 파업 공백 메우려고 무인 라인 풀가동한다고. 우리 납품 물량 오히려 평소보다 20% 더 늘려서 당장 내일부터 올려보내라더라. 애들 월급 줄 수 있어. 우리 애들 살았어 임마. 수화기 너머로 박 사장님네 공장 직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가 겹쳐 들립니다. 제 눈에서도 기어이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립니다. 거칠고 뭉툭해진 제 손가락 끝으로 쉴 새 없이 흐르는 눈물을 훔쳐냅니다. 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제 피해를 무기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려던 가짜 노동자들의 협박은 이제 완벽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기계를 멈춰 세우면 세상이 자기들 발밑에 엎드릴 줄 알았겠지만 그 알량한 이기심이 도리어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무덤이 된 겁니다. 창밖으로 텅 빈 아스팔트 위를 처량하게 뒹구는 붉은 조끼들 위로 우리 공장의 심장 박동 같은 경쾌한 기계음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동료의 등골을 빼먹고 국가 경제를 능멸한 자들을 향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심판뿐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이 새벽부터 수십 대의 카메라와 취재진으로 발디딜 틈 없이 붐빕니다. 저도 모니터로 그 생중계 화면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침 7시 게이트가 열리고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푹 눌러 쓴 노조위원장 최승호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날선 마이크를 들이댑니다. 조합원들은 뙤약볕에서 투쟁하는데 위원장님은 태국에서 칵테일 드셨습니까? 노조원 2만 명이 탈퇴했는데 한 말씀 하시죠. 단상 위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18조 원을 외치며 쩌렁쩌렁하게 호령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 입술만 달달 떨던 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합니다. 저도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어처구니 없는 한마디에 현장의 기자들마저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4만 명의 동료를 사지로 몰아놓고 자신은 노조비로 18일 동안 초호화 휴양을 즐기러 갔다니요.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그야말로 가짜 노동자의 처참하고도 찌질한 최후입니다. 사필 규정, 인과응보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찾아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내 게시판에 회사의 최종 인사조치 공지가 뜹니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최고 경영진. 마우스를 준 제 손끝이 다 가늘게 떨릴 지경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처분입니다. 파업 주동, 노조 간부, 전원 해고 통보, 100조 원대 막대한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개인자산 전면 가압류 절차 착수. 회사가 정부의 엄중한 경고에 발맞춰 법과 원칙에 서슬퍼런 칼을 뽑아든 겁니다. 저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배상금이라는 족쇄를 찬 채 그토록 혐오하던 이 회사의 출입증마저 영영 뺏기고 말았습니다. 한술 더 떠. 회사 부지 안에 떵떵거리며 자리 잡고 있던 초호화 노조 사무실 역시 단 하루 만에 방을 빼라는 강제 퇴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만방자하게 회사를 쥐락펴락하려던 귀족 노조의 절대 권력이 모래성처럼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반면 저와 끝까지 텅 빈 라인을 지켜낸 동료들에게는 상상조차 못한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파업기간 정상 출근자 전원, 월 기본급 200% 특별 경력금 지급, 향후 신규 최첨단 무인 자동화 라인, 최우선 관리직 배치 보장, 과거 노조가 배신자라며 왕따시키려 탈의실 벽에 붉은 글씨를 적어두었던 그 자리는 이제 진정한 승리자들의 환호성과 서로를 부둥켜 안는 뜨거운 박수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불의와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묵묵히 기계 앞을 지킨 진짜 노동자들의 땀방울을 회사와 세상이 완벽하게 알아준 겁니다. 25년 라인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새벽 4시 50분에 정문을 통과해 출근하는 길. 저는 무언가에 둔탁하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파업의 상징이던 흉물스러운 철제 단상이 산산조각나 완전히 철거된 그 빈자리에 박종철 사장님의 직원을 비롯한 수백 명의 협력사 식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손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팽팽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오늘을 삽니다. 누군가는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쓴 수백 장의 감사 편지 묶음을 제품에 와락 안겨주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를 합니다. 굳은 살이 배긴 그 따뜻한 손을 마주잡는 순간 기어이 꾹꾹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맙니다. 세상은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쥐고 흔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름 없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기계와 함께 호흡하는 수많은 진짜 노동자들의 피땀으로 굴러간다는 사실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의 최첨단 라인에는 인간의 섬세함과 로봇의 정확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세상을 놀라게 할 K 반도체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았던 오만한 위기는 끝났고 우리는 껍데기를 벗어던진 채 더 강하게 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1등 기업의 흔들림 없는 품격이자 묵묵히 이 땅을 지켜낸 평범한 아버지들의 위대한 승리입니다.